중소기업들의 일자리에 대한 상세 내용만 봐도 일 시간이랑 그런 게 너무 그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약간 그냥 기업들을 위해서 그냥 저희들한테 뭐 좋아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밖에 안 들려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실무 체험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라든지 그 현장 체험 같은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하루 이틀 해보고 나면은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아마 가장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취업을 하려고 중소기업 찾아보면은 많이 문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취직할 때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주변에 자기들이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환경들이 없으니까 서울이나 막 이런 데로 많이 갔는데 이런 거 보면 다양한 일자리들이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조금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나가지고 좀 일자리도 이렇게 많이 창출이 되고 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에 꼭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좀 윤택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더 많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바라는 점들 청년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는데요. 고용의 안정성, 연봉, 성장성 등 다양한 생각들을 쏟아냈습니다. 결론은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정 내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게 한결같은 말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구직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적거나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서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3분기 청년층 고용률을 보니까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자의 상당수가 서비스업, 단시간 일자리여서 체감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도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도 만족할 만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알고 보면 괜찮은 중소기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수 중소기업만 모은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가 앞으로 더 자주 마련돼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페트롤전북 시작합니다. 네, 페트롤전북 목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의 언론 돋보기 페트롤전북 JJ 전북의 저널리즘 시간입니다. 쏟아지는 다양한 뉴스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뉴스를 들여다보고 언론의 말과 글의 무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인문 학술기관지 사람과 언론의 편집 발행인을 맡고 계신 전북대 신방과의 박주현 겸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KBS 전주방송 전국보도국의 한주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박주현 교수님 지난 한 주 동안 눈여겨본 기사 중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아무래도 또 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기사를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예. 먼저 그 17일이죠. 이학로 진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지역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권자에게 그 뭐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지난 2월부터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업무 추진이라든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어와서 지역의 파장이 클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국정감사 초기만 해도 지역 언론로부터 그 국정감사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 이사장이 또 그 설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그런 혐의 보도가 나오면서 예. 아무래도 또 파장이 일 것 같은데요. 이 이사장의 명의의 그 선물이 지역구 의원들 외에도 자치단체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보도의 출처는 어디죠? 예, 지금 아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전북 CBS가 단독으로 아마 이 문제를 계속 짚고 있는데요. 예. 지역의 많은 신문들에서 특히 이 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고 이 문제가 또 아마 그 국감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그 지역 외의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마 전북 CBS만이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지역 외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신문 그리고 뉴스핌 정도가 의혹을 제기할 정도인데 아하. 아마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은데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현 기자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 네.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사에서 뭐 이제 특종 이런 형식이라고 이제 단독 보도 이런 형식을 이야기를 네, 하지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어떤 많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이유 또 주목해야 하는데 주목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이게 매체 경쟁 구도에서는 사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를 그대로 따라 쓰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매체에서 지적한 것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따라 쓰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관행이고 예. 그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선관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예. 그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팩트라든지 또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 아마 다른 매체들도 보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정 매체의 단독 보도를 그대로 쓴다는 거는 사실 예.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그렇군요. 하나죠. 예. 자, 이제 뭐 총선 앞두고 주요 인사들에 관한 이야기 또 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쓸 때 상당히 팩트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고 공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뭐 잘한다는 기사 쓸 때의 마음가짐과 예. 못한다, 비판하는 기사 쓸 때의 마음가짐은 확연히 다르죠. 그렇겠네요. 네, 긴장하면서 취재를 하고 예.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팩트만을 보도해야지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뭐 상황에서도 그 기자가 취재에 있어서 그 떳떳함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 기사가 이제 출고가 됐을 때도 또 그 기사를 비판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사는 1분 나가지만 사실 취재량을 따지면 더 그 이상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주영 교수님, 뭐 전북 지역 사회가 워낙 좁아서 말이죠. 참 실제 기사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사화를 못하는 상황도 있고 또 못하게 하는 상황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민들 속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한주현 기자님이 얘기했지만 팩트 체크, 팩트 검증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에 3달 가까이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의제에 파묻혀서 예. 전국 언론들이 거의 다른 지역 의제는 못 본 척하고 거의 조국 의제에 매달리다시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혹 제기, 의혹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현상. 팩트 이면에 그 감춰진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더 이제 맹랑한 그런 또 그 의혹을 남기는 그런 형태를 거의 3달간 우리가 봐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맨 먼저 얘기했던 그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지역 그 사안들, 이제 이런 사안들에 관해서 과연 이제 지역 언론들이 이제 내부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사적인 요인과 사외적인 요인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런 요인들은 이해관계라든지 청파성이 개입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입돼서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게이트키퍼들, 특히 취재 기자들이 팩트를 추구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봐야겠죠. 예. 진안 군수가 낙마를 한 사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건의 전말에 지역 취재 기자가 끼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박주영 교수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시죠.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 군수가 대법원에서 결국 당선 무효형의 징역 10월이 확정되기까지 그 주변 인물들, 즉 이번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눈총이 따가웠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홍삼과 맞바꾼 군수직이라는 이런 이제 오명을 받고 물러났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4인방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4인방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또 그 지역 그 주재기자라고 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 주재기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주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 지역 언론의 역할이 비판과 견제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겠죠. 잊을만 하면 이 비슷한 일 사실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참 그렇게 안 좋은 일에 기자들이 꼭 껴있는 사실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언론의 역할을 좀 변형해서 저는 그 군정과 이제 같이 이게 맞물리면서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죄질이 나쁜 게 사업단이라는 그 홍삼 그 제품을 만드는 사업단을 악용해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좀 살포한 그런
그 케이스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법원에서도 좀 죄질이 나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혐의는 계속 부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관련자들이.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을 내린 건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이 갑이다, 언론이 갑이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 대부분의 기자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물론 언론 역할에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주재 기자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국 언론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그 해당 출입처에서 나름대로 그 언론 취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저널리즘에 충실하는 그런 주재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주재 기자 시스템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이 본사에서도 지역 주재 기자를 직접 운영하는 순환근무제 지금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 언론들까지도 이제 순환근무제가 아닌 그 별도의 현지 법인화식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신문인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의 지역을 이제 거의 이 지역 주재 기자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순환근무제 대신에 이제 지역 주재기들 중에는 대부분 사업을 같이 하면서 지역 내에 토호 세력들과 결탁하거나 관공서에 유착하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는데요. 뭐 대가성 금품 수수라든지 이권 개입 뭐 이런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그 본사 차원에서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본사의 그 주재 기자 시스템 운영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순환근무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해당 지역에서 한번 채용이 되면 계속 본인이 뭐 고사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그런 형태죠. 그럼 주된 업무가 기사 작성 이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가령 이제 있겠네요. 그런 이제 가령 사각지대인 그 채용이 뭐 되지 않는 그런 그 본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주재 기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파견을 내보내서 일정 기간까지 이제 근무하는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 지역의 그 주된 주거지라든지 사업처라든지 이런 걸 두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 주재 기자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죠. 예. 이제 지역 신문들 영세한 지역 신문들을 보면은 지역 주재 기자들을 채용하면서 기사 쓰기라든지 광고를 수주해야 된다라든지 독자를 확보해야 된다라든지 또 수금까지 해야 되는 1인 4역의 업무를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무만 하더라도 사실 힘든데 또 그 광고 수입이라든지 짓대를 제대로 메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해서 운영해서 남은 이제 이런 비용으로 또 이렇게 보충하고는 그런 사례들도 이제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준 기자, 이 아이템 선정하기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취재 가야 되고 기사 쓰고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는 기자의 생활을 알고 있는데 이런 지금 주재 기자가 1인 4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우울한 현실이자 그 지역 언론의 좀 어떻게 보면 단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재 기자뿐만 아니라 사실 그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자유로운 매체 내지는 기자 100% 자유로운 기자가 있을까, 매체가 있을까 좀 그런 의문이 저도 들거든요. 근데 이 주재 기자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군별에 이제 존재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만 존재하는. 네, 이게 참 이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금방 유착이 되는 그 언론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뭐 습기가 있는 곳에 이제 곰팡이가 피듯이 좀 그런 아슬아슬한 그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 지역에서 비판적인 목소리 높이는 이제 매체 주재 기자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항상 견제를 해야 하고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스스로 더 많이 들여다보고 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재 기자가 그런 행정과 유착이 되는 사례라면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대립된 관계 속에서 편향된 기사를 쓰는 그런 주재 기자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의도나 우리가 모르는 좀 뒷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다들 추정은 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말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좀 친군정, 시정적이거나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재 기자의 시스템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인가? 박지원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까?
이 주재 기자 문제가 제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2007년도에도 우리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성명을 낸 게 있네요. 예. 지역 주재 기자의 어떤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성명인데요. 그때도 아주 지금과도 현실에 딱 적합한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지역 주재 기자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이제 재검토를 해봐야 될 때다. 순환 근무제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지역 주재 기자들이 정말 언론인의 사명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이런 그 본사의 그 촉구 서명이거든요. 성명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게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본사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 소유의 격리기로 치부하는 이런 형태. 지금 잘 알다시피 언론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있거든요. 예. 1인 미디어 시대, 시민 미디어,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채널, 다 매체 이런 시대에 주재 기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사실은 바꿔야 되거든요. 한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멀면서 지역 토 세력이 되면서 기사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예. 이런 의문점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예. 언론의 역할에서 한번 더 이 대목에서 살펴봐야 될 게 지난 인구가 2만 6천 명 가량.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이양로 전 군수가 70.6% 12,048표 득표율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상당한 득표인데 그런데 이런 낙마 소식을 접한 유권자들, 지난 국민들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선거 비용을 또 들어야 되는 세금이 낭비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공백으로 인한 군정의 피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풀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더라면 하는 뭐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사실 그 역할을 하라고 언론이 있는 건데 예. 우리 뉴스도 지금 수도권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뉴스 역시 좀 전주라든지 일부 시에 좀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와 같은 일환으로 뭐 좀 전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한 뉴스 발굴이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출입처도 사실 뭐 2년 올해 있으면 2년입니다. 순환 발령을 받거든요. 예. 이 시군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주원 교수께서 방송 시장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1인 미디어 시대에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쉽게 그냥 유튜버라는 방송에 노출돼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 시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기존의 저희 같은 공영방송의 어떤 변화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익도 내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마치 그리고 광고 시장에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 공영방송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기존 방송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또 병행해야 될 대목도 있을 것 같은데 박주인 교수님. 글쎄요, 이제 지금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이 SNS가 과거와 달리 이제 주류 미디어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1,500만이 본 그 영상 서울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1,500만 조회입니까? 1,500만의 조회수를 올린 유튜버가 우리 전주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 명이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인데 지역 신문이나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의 조회수 버금가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보면은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가 가짜 뉴스 논란으로만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특히 이제 공영방송은 철저한 어떤 사실 확인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공정한 게이트키핑 기능을 강화해야 하겠지만은 예. 유튜브들의 이러한 형태, 시민 미디어라든지 1인 미디어들의 이러한 활동하는 이런 양상들도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나름대로 영역을 우리도 개척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저도 라디오와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페트롤 전북 몇백 건 정도에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사안은 뭐 한 1,000건을 넘기는 합니다만 1,500만이라는 조회수를 보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공영방송 한지원 기자 네. 이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1인 유튜버가 방송국과 맞먹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예. 경쟁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네. 참 이제 유튜버와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KBS 사태 역시 그 유튜브로 이제 촉발이 된 그렇습니다. 거였잖아요. 예, 예. 이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지상파가 이제 유튜버에 이제 좌지우지된다, 쥐락펴락한다. 예. 참 뭐 이번에 성명 양대 노조에서도 성명을 냈지만 그 회사의 그런 관행과 별개로 좀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다. 예. 좀 이런 부분을 이제까지 우리가 참 지상파 어렵다, 지상파의 몰락이다, 우리끼리는 말을 했지만 이번 사태를 봤을 때는 정말 예. 이게 체감할 수 있고 그 1,500만 조회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뼈아프게 이제 실제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러면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KBS 이제 사회부 기자 네, 관련의 법조팀과 이제 유튜버의 방송에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네.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좀 말았는데 그 상황에서 좀 더 진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 사안을 보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좀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예. 그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의 이제 발언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KBS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나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가 됐다라는 주장. 예. 그리고 KBS에 처음 인터뷰를 했지만 그 뒤에는 KBS에 가지 않았다. 거기 그 KBS 매체를 약간 불신하는 듯한 그런 예.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내부적으로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요. 제가 이제 KBS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네네. 기자들 사이에서 그 일부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하죠. 취재 관행이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배운 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예, 도제식 네. 시스템의 기자 취재 그를 배우는 방식 중에서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취재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팩트만 확인을 하면 예.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관행이 있습니다. 그 뭐 KBS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공론화가 이번 기회에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자는데 이제 기자들의 공감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2라는 KBS 1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출연해서도 어떤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본인의 또 사례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자들의 그 관행 문제를 다시 한번 기자들 내부의 반성의 목소리로 풀어내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취재원이 신뢰할 수 있는 매체가 돼야겠죠. 예. 자, 우리 지역 내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튜버의 활성화, 물론 이제 그 안에 또 콘텐츠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특히 이 지역 방송이 많은 시청자, 청취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이제 고민하세요? 두 가지겠죠. 예. 그 언론 본연의 그 견제 감시 기능이라든지 예, 뭐 예. 지역 뭐 밀착 컨텐츠를 개발한다. 예. 컨텐츠 문제, 또 플랫폼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텔레비전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 휴대전화라든지 뭐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구성원으로서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이런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유명한 예. 유튜버를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렇지만 박주영 교수님, 1인 유튜버의 그 내용이 많은 그 독자들로부터 그 관심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어떤 객관성, 사실성 부분은 사실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짜 뉴스도 많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하면서 유튜버의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역시 이 공영방송 또 이런 검증된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그런 면에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좀 고민해본다면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유튜버들이 이제 인기를 끈 형태들을 보면 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공영방송이라든지 주류 언론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되는 환경 감시 기능이라든지 또는
상관 조정 기능이라든지 문화 전수 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들이라든지 1인 미디어들은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이기 때문에 예.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형태. 1인 미디어들이라든지 유튜브들이 그 하는 것들을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건 뉴스가 아니고 가짜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은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될 때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왜 시민들이 뉴스 이용자들이 패턴이 그쪽으로 왜 가는가 쏠리는가 이런 면밀한 분석과 함께 주류 언론과 유튜버 1인 미디어들과의 어떤 조합, 네트워킹 뭐 이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좀 아마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대안 중에 밀착이라는 표현을 한조인 기자가 썼는데 사실 지난 산불 화재 때 또 태풍 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그 화면, 자료, 영상이 상당히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제보 영상을 보면서 좀 희망을 봤는데요. 예. 서로 좀 쌍방향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페트로 전북 JJ 전북의 저널리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교수님 한 주 한 주 준비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그래도 하고 나시면 보람도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한주영 기자님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마 취재 현장에 나가면은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그 동안에 이제 접하지 못했던 그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되고 또 시야가 또 넓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예. 또 이 방송이 끝나면은 또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선후배들의 어떤 그 피드백이 굉장히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예. 그런 어떤 느낌이랄까 받고 예.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단순히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이 그 독자들로부터 시청자들로부터 청취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는 JJ 전북의 저널리즘 코너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전북대 신방과 겸임 교수인 박주현 교수 그리고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의 한주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은 함행크 간다 현장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